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5.46%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왔음에도 이렇게 크게 하락한 이유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우선 오늘 시장이 주목한 것은 유명 투자자 마이클 버리 경고였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엔비디아의 재무 상태를 짚으면서 구매 의무액, 즉 지출이 작년에는 161억 달러에서 1년 만에 무려 952억 달러로 폭증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조금이라도 꺾이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지출이 위험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스코 닷컴 버블 때죠.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사이에 IT 지출 그리고 데이터 네트워크 지출 들어오는 돈이 급감하자 재고의 40%를 상각 처리해야 됐다. 왜냐하면 지출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엔비디아가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고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지만 이 리스크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I의 수요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듯한 얘기가 나온다면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거죠. 이미 지출해 놓은 게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매출이 줄어들면 그 지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도 얘기도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오라클 같은 경우 부채 발행을 굉장히 많이 공격적으로 했는데 이 AI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파산 얘기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이번에 또 장마감하고 난 뒤에 경고음이 울렸었습니다. 듀오링고가 부진한 전망을 제시하면서 22% 급락했고요. 인투이트도 실망스러운 가이던스 여파로 주가가 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블록이라는 핀테크 기업도 AI의 영향으로 전체 인력의 절반인 4,000명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실질적인 이 실물 일자리에 미치는 그 파괴적인 파괴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였고요. 참고로 이 블록 CEO는 잭 돌시로 전 트위터를 창업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AI와 기술 변화에 굉장히 예민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CEO이자 회사이죠. 그래서 이 AI가 기존에 있는 산업들, 듀오링고 같은 언어를 가르치는 애플리케이션 회사나 인투이트 같은 기존 금융 데이터를 더 사용하기 쉽게 해주는 회사나 그런 회사들이 이 AI 때문에 혁신적인 기술 때문에 대체될 거라는 우려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 파괴라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이 혁신적인 기술, AI가 기존의 낡은 산업, 생산 방식, 제품을 우선 파괴하고 대체를 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끄는 과정에서 기존 산업의 주가가 이 IT 기업들이 주가가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면 딥시크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 엔비디아 주가가 역사상 가장 큰 하락폭을 맞았었습니다. 그때가 작년 1월 27일이었는데 이 딥시크라는 새로운 AI 모델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다 대체하고 이 GPU 사용료가 오히려 낮아질 거라는 그런 우려감, 그런 공포감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었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현재 시가총액 1위이고 신고가 근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딥시크 공포감처럼 이번에도 이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딥시크 같은 사태처럼 그냥 공포감이었다라고 얘기가 나올지, 만약에 그냥 공포감이었으면 지금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에 이번 AI 공포감이 딥시크 공포 때처럼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시트리니 리서치에서도 2028년에 어떤 일이 벌어날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주가가 폭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쓴 본인도 이 정도로 시장이 움직일 줄 몰랐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듀오링고, 인투이트, 그리고 블록까지 이 AI 때문에 영향을 받는 듯한 그런 실적 발표 그리고 이벤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장에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하락 변동성에 유의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나스닥 100 지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또 기술주 안에서 반도체들이 떨어지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떨어진 두 번째 이유는
최근 6번 실적 발표에서 장 열리는 거랑 장 끝나는 거랑 비교했을 때 6번 모두 실적 발표 당일날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지난번 실적 발표를 보면요. 5%에서 시작했다가 마이너스 3에서 끝나고 마이너스 0.43, 마이너스 0.79, 플러스 5%, 플러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8% 등등 이렇게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날 장 열리고 장 끝나고 비교했을 때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까지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그 당일날 매도를 하는 그 현상이 이번에도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엔비디아 옵션 거래량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콜 옵션을 보면 웬만한 건 다 마이너스 90% 이상 떨어졌죠. 이렇게 콜 옵션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옵션이 많이 떨어짐에 따라서 이렇게 기관들이 옵션을 많이 들고 있으면 그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엔비디아의 물량도 실물도 많이 들고 있어야 되는데 옵션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니까 해칭을 할 포지션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되면서 엔비디아를 매도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눌렀던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당장이라도 무력 충돌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이 오늘 있었습니다. 먼저 제네바에서 열린 첫 회담이었었는데 무려 3시간 동안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다 실망스럽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시간을 정해뒀는데 다음 주 금요일까지 결정을 낼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긴장감이 있는 상태에서 양측 다 3시간이나 회의를 했음에도 실망스럽다라는 입장에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회의 때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큰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 주에 비엔나에서 실무 회담까지 이어가기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안심할 수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고위 참모진을 긴급 소집해서 이란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결정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격을 할지 말지의 여부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디를 얼마나 타격할지 범위와 목표물에 초점을 맞추는 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는 대화가 오가고 있지만 이면에서는 군사적 옵션이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월 달 계절성인데 2월 중순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특히 끝에쯤에 가장 약합니다. 2월 27일 이 하락을 이번에 비껴나갈 수 있을지 보는 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긍정적인 거는 9월달 그리고 2월달 계절성이 가장 약한데 이제 2월달이 끝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3월달이랑 4월달에 이렇게 2월달에 주가가 크게 떨어졌던 거에 대한 반등이 있을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큰 산들을 지나갔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든지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라든지 CPI랑 고용지표도 시장 친화적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경제 기초 체력이 여전히 있다라는 게 현재의 내러티브고 이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면서 시장이 점차 오를 수 있는 환경으로 점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섣불리 큰 베팅에 나서기보다는 보수적으로 관리하면서 리스크 방어를 하는 게 현재 장세에서는 가장 알맞는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엔비디아 실적 발표나 이런 큰 이벤트가 있을 때 한 2주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고점 4.1%까지 올라갔다가 5.4%까지 떨어진 만큼 아직 그 변동성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굵직한 이벤트들을 소화해낸 만큼 이제 기회를 모색하면서 모두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정 댓글에 보시면 오늘 최종 마감이 됩니다. 창립 멤버 신청하기 마지막 날인데 40% 할인을 영구적으로 적용받으시려면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장 시작 전 그리고 장 끝나고 인사이트를 올려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목요일 장 시작하기 전에 미국과 이란 핵 협상과 시장의 안일함에 대한 경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일에서 6일 사이를 합의 기한으로 통보를 했고 불응 시 군사적 타격을 하겠다라는 경고를 남겼는데 월가 투자은행인 제프리스 증권사에서는 현재 이 군사적 타격 위험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말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위험자산 비중을 축소했다라고 밝혔다라는 점도 인사이트로 공유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장 끝나고 이런 계절성 차트와 현재 월가가 여러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 미국 증시
현황에 대해서 계속 트래킹 해드리고 있으니까 창립 멤버 39,000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매일 리포트를 읽으시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데이터와 도구들로 이렇게 밥상을 잘 차려놨으니까 한번 와서 드셔보시고요. 이번 주가 40% 최종 마감일이니까 앞으로 가격이 40%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시기 권장드리고요. 그럼 좀 이따가 또 실시간 방송에서 시황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